자, 그러면 이제 기대할 방법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유지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남은 건데 결국 그래서 생각에 이 병원이 사실 산부인과가 많이 있고 출산할 때 딴 데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굳이 오지를 않아서 저기 줄어서 결국은 많이 없고 유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뭐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예정된 산모들이 뭐 15명이 된 게 결국 10명 낳고 뭐 10명 예정이 된 산모들이 서너 명만 다른 데 가서 결국 줄어서 그런 거니까 출산을 따른 병원이 있다는 뜻이야. 즉 그 얘기는 여기는 출산할 만한 산모들이 어쨌든 어떤 원인이든 뭐 무통이 안 돼서든 뭐 어떤 원인이든 내가 뭐 무턱대고서든 안 와서 어쨌든 경영이 어려워진 건데 결과적으로 유지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반면에 그럼 다른 곳에 출산할 곳이 있는데 적자를 무릅써가면서도 그 다른 병원에 가지 않는 이런 병원을 찾아서 오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지를 한 건데 외래든 분만이든 자, 이 병원이 그렇게라도 결국은 수요가 줄어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얼굴 주내 못 주내 이런 상황이 들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라도 만약에 유지를 해야 된다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병원이 있는 게 낫겠어요, 이런 병원이? 개화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병원 같은 이런 병원이 어쨌든 산모들이 많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어쨌든 지금 경영이 어려워진 건데 그래도 뭐 모자 동질 때문이든 뭐 자연주의 또는 자연분만을 지키려 추구하는 그런 자세 때문이 됐던 뭐 불법적 시술하는 것들 때문에 됐든 그 좀 많지 않죠. 지금 많은 분들이 있으면 뭐 매우 터졌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유지를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 만한 어떤 가치 이제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 병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없는 게 낫다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후원 받아갖고 도움 받아서 그 가족이든 구독자들이든 도움 받아서 라도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야 그거 그렇게 해봤자 뭐 물 붓기지 그거 병원 뭐 특별히 나은 점도 없고 굳이 유지해야 되는가 그게 딱 나누자면 어떻게 생각해요? 양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요. 사실 물 빠진 독이 물 붓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그 상황은 지금 맞는 그래, 것 근데 이제 같고요. 후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근데 물을 좀 그게 많이 부어보자는 건데 언제까지 가는 정해진 건 없지. 정해진 건 없잖아요. 없고 내게는 현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러니까 이 병원이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다 똑같은 거고 한 달 의미가 있으면 10년도 의미가 있는 거고 한 달 의미가 없으면 10년도 의미가 없는 거지. 어느 병원이 어떤 사람이 한 달이라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길이는 한 달도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존재할 가치가 한 달도 없는 병원이든 사람이 1년씩 10년씩 산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나? 내 얘기는 현재 근무해봤잖아. 현재 이 병원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라도 살아는 남아까지 남아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냐고요.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있으니까 뭐 있었겠지만 이렇게 살아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이런 병원이 남아있어야 될 이유 같은 거 존재 가치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들 입장에서는 여기 병원이 없다고 해서 출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병원이 있어 출산할 때 그러니까 안 왔지. 직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직원들 물론 같이 오래 일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아니고도 취직할 때가 있다고 또 알아보면 뭐 병원이 없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 그리고 나는 물론 갈 데가 마땅히 없지만 뭐 그렇다고 뭐 찾아보지 않으면 뭐 없는 건 아니겠지. 뭐 노인병원이라도 가거나 뭐 가보려면 갈 길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그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 갈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있는 이유, 다른 병원에 출산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일로 오게 하려는 이유, 하고 싶자 하는 이유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살아남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병원이? 존재 가치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원장님의 진료에 대한 그런 자긍심으로 하나일 것 같아요. 원장님이 원칙적인 진료. 이 병원이 예. 있어볼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살아남는 방법은 경영이 잘 돼서 자체만으로 유지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직원들이 열정페가 됐든 가족들이 지원이 됐든 구독자들 후원이 되었든 어떻든 여러 가지 도움으로 남아있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가치로만 거예요. 따지면은 계속 이 병원이 존재했으면 좋겠죠. 그래, 근데 어쨌든 산모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의료도 이제 서비스라고 대형화되고 조금 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곳, 뭐 서비스 질을 자꾸 보시고 외형적인 거 보시고 자꾸 떠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또 계속 혼자서 열심히 해주셨던 부분들을 또 높이 보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병영이 힘든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이 힘든데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민폐지 어떤 점에서 뭐 구독자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민폐고 가족들한테 하는 것도 민폐고 하느니 산모들은 출산은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직원들은 부인하는 다른 병원들에 취직 알아서들 잘 하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어서 취직하기 마땅치는 않지만 뭐 지방이라도 뭐 자리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완전히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분만실이 지금 그 직원들 분만줄 직원만 5명에다가 여사님 2분이 거기 딸려 있고 또 층을 하나를 더 쓰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지금 유지 비용인데 외래 쪽 관련해서 유지 비용은 임대료하고 외래 직원 2명하고 해서 1,200~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800 정도는 분만실 유지 비용이에요 전부. 그럼 분만실만 덜어내도 상당히 덜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외래만 가지고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외래만 하면 또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움이라도 받아갖고 지금 현재 상태로 분만실과 외래를 다 유지하면서 이대로 가보는 방법이 있고 후원을 받든 안 받든 떠나서 일단은 분만실은 완전히 정리하고 외래만 가지고 유지를 해보려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예 병원을 문 닫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병원이 살아남아 있어도 좋을 만한가 그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병원이 그 가치가 있나? 있어? 그러세요? 네? 있냐고. 있어?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선배들이 어쨌든 예정됐던 좀 지난달만 해도 15명 예정인데 10명밖에 안 나오시고 이번 달 아직 3일 남았으니까 몇 명 더, 한두 명 더 오실 것 같긴 한데 10명 예정인데 지금 5명밖에는 출산 안 하셨고 그 산모들이 찾지 않는 분만병원에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건 뭐 원장님이 잘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출산율이 적어진 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꼭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추구하는 철학. 그 말하자면 그냥 그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더라도 무통분만도 하고 이러는 방법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본인과 아이에게 낫다고 생각하는 자연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시대하고 맞지를 않는 거죠 어떤 점에서. 왜냐면 지금은 어차피 여름 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안 아프게 그냥 하나만 낳고만 안 아프기는 편하게 수술이든 뭐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대체로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뭐 무통분만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만 해도 나 같은 의사도 상당히 나름 가치가 있었지만 의미가 지금은 뭐 하나 낳는데 뭐 분만하는 방법이 뭐 중요하냐 그냥 편하게 수술하더라도 안 아프게 낫자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꼭 잘못해서라기보다 내가 추구하는 길이 일단 지금 산모들이 원하는 바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였어. 원장님 이거 찍어야 돼요? 네? 찍어야 돼요? 뭐 죽어가지고 지금 일단 뭐 후원하는 그 구독자분들께 이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부탁을 하더라도 이런 사정인 거 좀 말씀드리고 부탁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예요. 뭐 병원 문 닫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나 수술 하던 얘기인데 뭐 갑자기 그 얘기 듣고 가고 그래요. 항상 하던 얘기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병원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야, 뭐 나이 들어가고 꼬랑 할머니다가 할 때까지 할 거라 생각했어요? 언제든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럴 거다 했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안 그랬어요. 지금 통장을 아까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 아니 뭐 보여줄 것도 없이 일단 알잖아. 분만 건수를 출산 산모가 결국 주수입원인데 지금 일단 분만 명수가 어떤지 보고 다음 달에 또 몇 명 날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계속 월급 안 받고 계속 뭐 일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제는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글쎄 내 생각은 뭐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주의잖아요 나는. 그리고 해보는 데까지라고 하는 뜻은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조금 뭐
얼굴 후끈거리긴 하지만 뭐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뭐 닫아야죠. 외래만 전체를 닫든 비만실을 닫든 어쨌든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그 해보는 데까지라는 게 뭐 안 하던 낙태 수술을 하거나 갑자기 뭐 잘못 뒀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수술 막 해제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건 별 예외를 치고 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부모님께 아들에게까지도 손 벌려서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니고 다른 얼굴도 모르는 낯선 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유튜브 통해서 맺어진 분들도 어쨌든 인연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 썩 내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과연 그런 언어나 유지가 될지도 불확실한 일이지만 일단 그건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월급을 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도와주신 게 있으면 월급을이라도 지불하고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월급 날짜도 다음 달은 또 어떨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뭐 멤버십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뭐 후원해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적자가 일정 부분 뭐 한 달에 500씩 만들어도 메꿔진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원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분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으면 뭐 좋죠. 뭐 빚 갚는 거는 뭐 개인 파산을 하던 회상을 하던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집사람 뭐 어떻게 좀 귀엽게 가져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집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팔아가지고 일부를 갚아주든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건강 허락하는 한 분만 하면서 그냥 내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아직은 체력이 남아있는데 요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 되겠죠? 염치가 너무 없긴 없다. 내가 보기엔 염치가 너무 없어. 얼굴이 모르는 분한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자존심에 참 맞지는 않는데 맞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직원들의 월급이 인건비 이게 달려있고 또 그동안 이용해 주신 분들 갑자기 불만 못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오늘 한강하겠어. 그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기본으로 유지만 돼줘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저출산에다가 코로나 영향까지 또 직통으로 맞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알았어요. 어쨌든 뭐 저기 더 살라 그래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방법이 하나지 뭐.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면이 분위기가 지금 세이브 칠더라고 이거 같은데. 그거예요. 지금 뭐 다른 게 뭐 있어. 진흙 과자 먹는 애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똑같은 거야. 뭐 우리 뭐 달라. 뭐 병원이라고 했으면 달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후원 계좌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오늘자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 전부입니다. 나가야 하는 비용은 월말에 직원 월급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은 15분 출산 예정이었는데 10분이 출산하셨고 이번 달은 10분 출산 예정이었는데 현재 5분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한두 분 더 출산할지 모르겠네요. 10월 출산 예정인 분은 산모분은 13분이고요. 11월 출산 예정인 분도 13분, 12월 출산 예정인 분이 12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니다가 중간에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한 달에 최소 10분에서 12분 정도는 출산을 해야 병원이 유지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중간에 옮겨가지 않고 출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고 출산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떼었는데 이번 달은 그나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병원을 완전히 퇴원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분만실은 퇴원하고 외래만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현재처럼 분만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후원에 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 안 달겠다고 하고 하다가 광고 달고, 물론 유튜브 정책이 바뀐 건 있습니다만 멤버십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멤버십 하고, 후원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가 결국 이렇게 후원 계좌까지 오픈하게 되었으니까 양측 소년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후원 계좌 오픈했다고 해서 모자란 월급을 충당할 만한 수준이 될지, 또 앞으로 나게 될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 접게 되었다거나 또는 분만실을 접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만 하는 것은 그동안 저를 응원하셨던 분들께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영치는 없지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부를 접든 완전히 접든 하는 것이 힘들 때는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부끄럽지만 후원 계좌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분만실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아예 병원 외래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면 그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운명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며,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보는 것도 제가 해보아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후원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는 데 따르는 법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후원 계좌는 멤버십 가입한 분들께만 보이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